네, 조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여성의 시각으로 깊고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전시를 하나 좀 같이 보자고 그러셨어요. 네, 예. 증언을 만나다라는 전시인데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주최했고요. 네.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연구단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7일까지 서울 인사동의 갤러리 미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증언을 만나다라는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 어떤 증언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듣게 되는 건데요. 증언을 듣다, 증언을 읽다가 아니라 증언을 만나다라는 네.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갔던 생존자 할머니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인데요. 전시 자체가 막 규모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옥선, 이용수 두 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인터랙티브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이라고요? 이 두 분하고 대화를 하려면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시장에 와서 계실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전시장에 82인치 사이즈의 모니터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82인치면 대략 높이는 1m 80cm, 넓이가 1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거의 사람... 네,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모니터 안에 이용수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이 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모니터에 띄워놓은 이런 거고요. 그 모니터 앞에는 의자와 마이크 그리고 헤드셋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마이크라는 건 내가 말하는 질문하는. 네, 이제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로 질문을 드리면 모니터 안에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이런 방식인데요. 예.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이나 시리 같은 그 AI 가상 도우미 서비스, 음성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서 진이야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대답하죠.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답변을 꺼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그런 서비스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컨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걸면 모니터 속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냥 녹화된 동영상이 아니고 네. AI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천여 개의 질문을 바탕으로 만든 답변 데이터가 그 안에 있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AI가 이제 작동하면서 적절한 답변을 꺼내서 이제 내놓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하고 서강대학교 김주섭 교수팀이 3년에 걸쳐서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렇군요.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9년 10월에 나흘에 걸쳐서 두 선생님께 증언을 받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천여 개의 질문에 선생님들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AI 기술과 접목한 다음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사실 한국에서만 진행된 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단체인 USC 쇼아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쇼아 파운데이션에서 New Dimensions in Testimony, 한국말로 하자면 증언의 새로운 차원 이 정도 되는 작품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작업의 이름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담아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 김주섭 교수도 이 이제 프로젝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분들이 위안부 지금 피해자분들께서 다들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네, 또 나이가 들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화를 혹시 해보셨나요? 가셔서 전시를 보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신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지 선생님들을 막 작은 모니터 안에 가둬놓고 그게 옳은가? 끊임없이 이걸 증언하게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작품 제목이 영원한 증언이어서 영원토록 이거를 반복하게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워낙에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에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대상화하는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생님들의 고통을 대상화하고 물씬화할 그럴 수도 수 있죠. 있겠다 이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디어 아트 전문가들과 위안부 문제 연구자들이 만나서 서로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잘 그렇군요. 완성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직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증언하는 걸 직접 만나서 듣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지 않는 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찾아가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모니터 안에서 뵙는 거지만 뭔가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렇군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다양한 새로운 질문들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람각 안에서 이제 새로운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좀 좋았고 이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사실에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뭐 어린 시절이 어떠셨는지 그런 것도 답변이 다 되는 거죠. 좋은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영화는 어떤 걸 보시는지 뭐 이런 질문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답변이 있으면 할 수 답을 있는 찾아서 거고. 나오지만 없으면 뭐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사랑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전시회 갔을 때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관람객들이 와서 있었어요. 네, 전시에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질문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특히나 한 가족이 같이 와서 이제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영어로 질문을 하면 이게 또 영어 질문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어서 영어 질문을 하면 식별을 한 뒤에 한국어로 할머니는 당연히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나요? 그럼 위에 이제 자막이 영자막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뭐 한편으로는 뭐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은 시작 단계이니까요. 확실히 교육적인 효과도 있겠다. 특히나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그렇죠. 이 목소리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전시를 소개해드리니까 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딱 모니터 앞에 앉으면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 모니터 앞에 질문지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정 힘드실 때는. 네, 그래서 네. 뭐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이 질문 가이드 안에는 뭐 고향이 어디이셨어요? 어떻게 위안소로 끌려가게 되셨어요? 이런 역사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할머니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중국에서 어떻게 성당에 가게 되셨어요? 이런 사적인 질문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가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막막해 하실 건 없고. 네. 근데 이제 이용수 할머니는 저희가 이제 운동가로서 많이 언론에 노출도 되셨고 특히 네. 뭐 머지않은 가까운 시간 안에 모습을 많이 뵌 적이 있는데 이옥선 할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증언을 하시면서 평화활동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선생님이시고요.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 죽기 전까지 증언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용순 할머니께서는 재밌는 게 딱 두 분이 성격이 매우 다르고 그래서 답변도 굉장히 다르게 하셨어요. 그 모니터 앞에서 두 분이랑 대화를 각각 따로 나누다 보면 두 분의 성품을 좀 알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작품들인데요. 이용순 할머니께서는 특히 이 프로젝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고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더 늦어서 내가 증언을 못하기 전에 이런 기회가 오니까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없어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될 텐데 괜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점에서 사실은 저도 취지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졌던 것 같고요. 시간이 가서 더 이상 피해 생존자가 없는 시대에도 우리가 기억하면 그렇죠. 사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일본군 위안소 경우는 일본이 뭐 비인도적인 그런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는 증거를 안 남기려고 네. 문서도 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역사의 이런 진실 사실 현 실체적인 진실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증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바로 그래서 그 네. 증언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전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시장에 들어가시면 전시장 자체는 되게 작은데요. 일단 인트로덕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피해자가 증언자가 돼야 했는지, 또 이제 피해가 있었는지 한 40년이 지난 후에 직접 목소리를 꺼내야 됐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증언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돌아서면 벽면에 피해자이면서 평화운동가인 선생님들의 증언의 역사가 연표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오키나와의 배봉기 선생님부터 90년대 김학선 선생님을 지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선생님들의 증언을 역사화하는 작업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제 도록을 보면 네. 이 전시를 어떻게 해서 기획했는지 기획의 변이 있는데 그 변에서 저한테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외교 정치에 말하자면 행위자였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하면서요. 그들은 무엇보다 이 시대의 증언자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관련해서 좋은 다큐멘터리 한 편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이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박문칠 감독의 보드랍게라는 작품을 상영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비평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K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 코코순이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본의 위안소 운영에 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찾을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증언 외에도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남아 있고요. 코코순이라는 다큐멘터리는 그 증거들을 찾아서 위안소의 존재를 밝히는 이런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품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의 전시정보국 49번 포로신문 보고서로 시작을 하는데요. 미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얀마에서 일본군들을 이제 포로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문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49번 신문 보고서에 조선인 위안부 2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에 한 명이 코코순이라는 이름인데요. 한국인 조선인 위안부 명단인데.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특이하네요. 더 놀라운 건 코코순이가 조선에 살 때 어디에 거주했는지 주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네, 잘 없는 자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다큐는 이 주소지를 바탕으로 코코순이를 찾아 나서는데요. 찾았나요? 너무 궁금하네. 경남 함양의 주소가 있는데 경남 함양에 살고 있었던 박순이 할머니. 순이는 순인데요. 네, 박이 복구라고 일본어로 발음이 되고 그래서 복구, 코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추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21살에 위안소에 강제로 끌려가서 미얀마 최전선까지 갔다가 일본 패전 후에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 정착하셨던 분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온갖 자료와 사진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박순이 할머니의 이제 삶을 쫓아가는 작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지워진 인물의 이제 역사를 복원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직접 보시면 여러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네, 코코순이. 자,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전시 한 편의 다큐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